안녕하십니까?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 김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도입한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 전사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왜 중요하며 전사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령 사건은 건수와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횡령 사건은 비단 금융회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횡령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단 횡령뿐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뇌물수수, 수탁사업비 부정운용, 회계 부실 등의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에 회계, 재무, 감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3명 중에 1명 이상인 38%가 자신이 속한 기업에서 횡령 또는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4년에 제가 강의를 나갈 때마다 기업에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조직도 충분히 횡령 및 배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자들은 횡령 또는 부정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부재를 꼽았습니다. 이는 2022년에 49%에서 16% 오른 수치입니다. 반면 2022년에 54%가 응답한 1위였던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는 올해 응답이 46%로 줄면서 3위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에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 이후에 기업들이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2023년 말에는 감사원에서 공공부문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도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고 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제도 운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다양한 부패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를 도입하는 이유는 양벌 규정입니다. 2010년의 대법원 판결 중에 상당한 주의 의무 또는 관리 감독 의무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즉, 횡령, 담합, 중처법이 적용되는 사망사고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직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겠다는 말입니다. 판사 앞에서 우리는 부패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전사 차원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부패 리스크를 도출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 리스크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및 부패 방지 활동과 관련한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면 그 회사가 상당한 주의의 의무 및 관리 감독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 성과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로 경영 시스템입니다. 물론 문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영 시스템이 운영되고 그 효과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벌 규정의 인센티브를 위해서도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에서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ESG 경영 때문입니다. ESG의 G 영역에 속하는 ISO 37001은 ESG 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2026년부터 시행될 ESG 공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많은 기업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ISO는 국제표준화 기구입니다. 영어로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입니다. 1947년 스위스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 법인으로 2024년 5월 4일 현재 25,000여 개의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표준은 기술표준과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가 도입하고 인증을 받고 있는 ISO 37001은 경영 시스템 표준입니다.
25,000여 개의 표준 중에서 경영 시스템 표준은 100개가 채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경영 시스템 표준으로는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은 2016년에 제정된 비교적 최신의 경영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ISO 37001은 활동의 유형, 규모 및 특성, 그리고 공공, 민간 또는 비영리 부문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하며 부패와 뇌물에 국한되어 적용됩니다.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에서 다루고 있는 부패는 재무적 부패와 비재무적 부패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적 부패에는 금품 및 선물, 향응 및 접대, 뒷돈, 급행료, 기부, 협찬, 찬조금, 후원, 경비 제공, 제3자를 통한 제공, 분식회계, 탈세, 보조금, 부정수급, 리베이트, 중개료 등이 포함됩니다. 비재무적 부패에는 담합, 인사청탁, 직권남용, 회전문 인사, 기밀정보거래, 정보중개, 직권남용, 폭행, 폭언, 영향력 행사, 갑질, 성희롱 등이 포함됩니다. 사실 부패의 정의를 한마디로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권익위에서도 한마디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부패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질, 성희롱 등은 3, 4년 전만 해도 부패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이러한 영역까지 부패 영역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2015년 이후에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이 된 경영 시스템 표준에 모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PDCA 사이클입니다. 플랜, 두, 체크, 액트의 줄임말로 어떤 업무를 할 때 계획을 먼저 하고 계획에 따라 운영한 후에는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점을 도출해 또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고 운영, 평가,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ISO 경영 시스템의 4항, 조직 상황, 5항, 리더십, 6항, 기획은 플랜, 7항 지원과 8항 운영은 두, 9항 성과평가는 체크, 10항 개선은 액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사이클을 통해 경영 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ISO 37001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부는 주관부서에서 전담하겠지만 각 부서별로 부패 리스크를 도출하고 통제 방안을 수립하고 운영하며 부패 방지 목표를 설정해 달성하는 일련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RBT, 리스크 기반 사고입니다. PDCA 전 과정에 늘 리스크를 염두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업무를 계획할 때에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계획 단계부터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조직 상황에서는 조직의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가 누구이며 이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란 누구일까요? 각 부서마다 이해관계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차원에서 볼 때 이해관계자 그룹은 대동소이합니다.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정부기관, NGO 및 시민단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우리 회사에 원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가 무엇인지 식별하고 각각의 리스크를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식별되는 리스크는 발생했던 리스크가 아닙니다. 발생 가능한 리스크입니다. 제가 다양한 기업에서 강의 및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서 리스크가 많으면 우리 부서가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 이렇게 리스크 평가 점수가 높으면 우리 부서는 부패를 많이 일으키는 부서 같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4.5항에서 평가하는 리스크는 잠재적인 리스크이며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식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식별할수록 그리고 리스크를 높게 평가할수록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항 리더십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의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는 부패 방지 방침을 제정했고 이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최고 경영자는 독립성을 가지고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패 방지 책임자를 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활동을 통해 이사회와 최고 경영자가 리더십과 의지 표명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6항 기획 단계에는 4항에서 분석한 조직의 내외부 환경, 이해관계자, 의무사항, 리스크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우리 회사에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리스크는 경감하고 기회는 살리기 위한 방법을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식별하고 평가한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구체적인 부패 방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7항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패 방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임직원의 고용 시작 시점부터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실시하며 부패 방지 담당자, 리스크 평가자, 내부 심사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사 차원에서 부패 방지 방침을 인지하고 또 각 부서의 부패 방지 리스크를 스스로 알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도 해야 합니다.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과 관련한 내부 및 외부 의사소통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 정해야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8항 운영은 6항에서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하고 있던 다양한 현재의 관리 방안은 그대로 유지하고 중점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목표를 수립한 경우에는 계획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부패 방지를 위해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재무적 관리와 비재무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집행을 3단계 이상으로 한다든가 업무 부서와 계약 부서를 분리한다든가 전결 규정에 의해서 금액별 최종 승인자를 달리한다든가 현금 사용을 불승인하는 등이 재무적 관리의 예입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서약서를 진구하며 내외부 신고 및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한 각종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하는 활동은 비재무적 관리의 예입니다. 운영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외부 위탁관 업무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각 부서에서 협력업체의 부패 리스크도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패란 물론 조직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외부 조직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와의 계약 당시부터 부패 방지 관련 서약서를 진구하고 우리의 부패 방지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협력업체의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실사, 모니터링, 교육 등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에서 부패 관련 이슈가 불거진다면 거래를 단절할 수 있어야 하고 제한된 거래, 프로젝트, 활동을 거절 또는 연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패 방지는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부패 방지 우려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어야 하며 신고 채널은 익명의 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평가, 판정, 조사 및 종결하는 프로세스를 개발, 수립, 실행 및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레드휘슬이라는 익명 신고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신문고, 윤리제보 시스템 등의 명칭으로 익명의 신고, 제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고 시스템과 조사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을 포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고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9항 성과평가에서는 6항에서 세운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또 부패 방지 성과에 대해 분석 및 평가를 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에 각 부서에서 PDCA 사이클에 맞춰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ISO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년 주기적으로 내부 심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제3자가 인증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을 분석해 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내부 심사는 자기 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타 부서에서 우리 부서를 심사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심사는 내부 심사원 교육 등을 통해 내부 심사원으로서 적격성을 검증받은 심사원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직 상황 분석부터 내부 심사에 이르는 전 경영 시스템 과정에 대해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영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경영 검토는 일종의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 운영의 종합 결과 보고서인 셈입니다. 앞에 일련의 활동에 대한 보고는 부패 방지 책임자에게까지만 보고하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 검토 보고서는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10항 개선은 모니터링, 내부 심사, 인증 심사 등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이나 권고 사항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을 왜 도입해야 하는지, ISO 경영 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도입한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 어떤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업무를 할 때 늘 PDCA 사이클을 유지하고 각각의 PDCA 활동에서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패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사항을 식별하고 부패 리스크를 평가하며 부패 방지 목표를 수립해 달성하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경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